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급락 마감하는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아마존은 장중엔 0.84% 하락해 3,599.92달러에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7.44% 급락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을 이용한 대출자 100명 중 10명이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복지 성격의 대출인 점을 감안해도 대위 변제율 증가 속도가 다른 정책 금융 상품에 비해 빨라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코스피 지수에서 4조 5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로 시장을 짓누르자 중소형주가 포진한 코스닥 시장이 대한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 증시 급락 속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하면서 당분간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대형주보다는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일어나는 코스닥 중소형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이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월드 Z와 전략적 제휴 및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날은 싸이월드 내 결제 수단인 도토리 결제 및 충전의 전자결제 대행을 맡고 가상자산 페이코인도 적용해 비트코인으로도 싸이월드 플랫폼 내 콘텐츠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박스권 장세이긴 했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락의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됐는데 테이퍼링 시기가 아무래도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둔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서도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상승을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8월장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되는 시크릿 강연에 여러분들의 참여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현재 양시장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까지 더 큰 이탈 없길 바라보면서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92% 내린 3,21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장 초반 대비 낙폭이 더 깊습니다. 현재 1.18% 하락한 1,03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6,28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93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현재 9,02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14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32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2,60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진단키트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IT 대표주, 정유주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업종은 철강주입니다.
오늘 철강주들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 가져와주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중국이 8월 1일부터 철강 제품 수출에 대한 세율 인상 소식이 더해지면서 국내 철강주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현재 동국제강은 2.64% 오른 21,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G 동부제철 1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대 강세입니다. 세아베스티 3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려제강 현재 1.62% 오른 25,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철강 현재 9,51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2.81%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째 네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1,71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확진자 수와 식약처가 수출로만 인허가를 내줬던 항원 항체 진단 검사를 국내에서도 사용 승인이 가능하게끔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요. 국내 진단 업체들의 매출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현재 1.19% 오른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3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5% 오름세고요. 미코바이오메드 1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랩 현재 49,9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1%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LG화학이 2분기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3분기에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과 또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면서 관련 부품 진단에서도 좋은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와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소재 수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LG화학은 0.96% 오른 8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37% 강세 보여집니다. 28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후성 현재 13,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71% 강세입니다. 애경유화 현재 4%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대표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소폭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S도 2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고 또 3분기 IT 서비스와 물류 분야에서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왔는데요.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8% 낙폭 그려지고요. 7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대 낙폭 그려집니다. 1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의 낙폭이 비교적 깊습니다. 현재 4.5% 내린 1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유주들도 오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주들이 하반기 수요 중심의 업황이 회복이 되면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정제 마진도 개선이 될 것이란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1.36% 내린 2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O일 2%대 낙폭 그려집니다. 9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모두 1%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로는 또 인트로메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리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월드 Z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오늘 인트로메딕 장중에 8%대 강세 흐름 보여졌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싸이월드 Z의 주요 출자자인데요. 싸이월드 내 결제 시스템인 싸이페이를 개발하고 또 서비스 운영자로도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네요. 현재 5%대 낙폭 그려지고요. 4,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철강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장인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IT 대표주들, 정유주들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건 좀 당연해 보입니다. 이럴 때 또 전략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원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현대제철, SK 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맥스트, HLB생명과학, 에코프로비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우, 대웅제약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JYP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비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인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 등으로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 지금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사실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오늘 미증시가 현재 시간의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특히나 또한 아시아 증시도 동반해서 오늘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증시 시간의 선물 하락은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 중심의 좀 하락이 나오면서 시간에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현재 코로나 이제 추가 비상사태 발표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면서 관련해서 현재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철강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띠면서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이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할 것 없이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눈치 보기 하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슈들 많았었는데요.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 어제도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었고 네. 오늘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은 아주 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개월째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지 먼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사실 뭐 상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횡보, 박스장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을 조금씩 하긴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관련된 뭐 정책 관련된, 대선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됐고 사실 뭐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서 중간중간에 섹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일단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일단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안정을 찾아서 상승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일단 특정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은 상승이 나왔다. 다만 큰 맥락에서는 그 박스권 횡보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제로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하락이 그렇게 뭐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그냥 거의 일자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박스권에서의 장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또 외국인과 기관한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외국인의 흐름이 좋지가 않고 기관들도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꾸준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또 지수의 하락 방어 역할을 해줬다. 개인들만이 좀 매수를 해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 없이 시장이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시장에서 절대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 없이는 절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제 2020년도 작년에 지수가 상승할 때도 개인 매수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좀 착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기관이 상대적으로 매도를 덜 했기 때문에 끌어올라온 시장이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매도를 많이 하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떨어질 때는 뭐 많은 양을 덜지도 않았어요. 뭐 1조 물량을 던 것도 아니고 거의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면은 지수가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게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지금 뭐 2시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덜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한 1,000억 정도만 그냥 덜어내도 지수가 그냥 밀려버릴 겁니다. 뭐 지금도 살짝 뭐 한 1% 정도 코스피 기준에서 밀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매도를 왜 자꾸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굳이 우리나라 지수를 매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그 국가라는 것에도 대장주가 있어요. 네, 쉽게 우리가 어떤 특정 섹터 테마를 볼 때 대장주를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나라에서 본다면 미국이 사실 대장이거든요. 한국은 거의 밑에서 볼까 말까인데, 사람들 시각에서 환율적인 부분, 물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투자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으나, 다른 부분들은 솔직히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투자 메리트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어쨌든 뭐 바이오든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에 지금 개인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하반기도 정말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8개월 연속해서 지수가 상승한 적은 없었다. 9개월이 이제 피크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럼 8월장에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증권가에서 사실 말하는 것들을 저는 뭐 100% 신임하진 않고요. 뭐 정답이 딱 떨어져 있다면은 그 안에서만 그냥 움직이면 되겠죠.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패턴이 맞아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사실 지금은 유동성 장이고 굉장히 좀 고점 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8개월 상승, 뭐 9개월 상승이 없었다, 본 적이 없다. 뭐 기존에 사실 작년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솔직히 여기서 기관들이 예측했던 부분들이 다 틀어졌거든요. 네, 각종 전문가들도 다 틀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딱 뭐 답을 정해서 가시고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추측해서, 제가 이제 종목들, 어떤 특정 종목들 볼 때 거의 요즘에는, 작년에는 그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신고가 달성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책정하시는 것보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쨌든 지금 지수 상당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횡보가 지속되고 있고, 뭐 상승이 나올 거면 사실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뭐 패턴상을 떠나서 그냥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재가 굉장히 부재해요. 사실 호재가 없다면, 상승할 이유가 없다면 지수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막 그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측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장의 뭐 상승 하락에 기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더 이제 발전해 가고, 또 그러면서 좀 성장해 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인 뭐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것이다. 근데 8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8월 정도에는 조금 더 상승은 나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제 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다음번에는 좀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정도는 한번 살짝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의 리포트나 기사들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네. 한 번쯤은 상승 여력에서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다. 예측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지수는 이제 큰 기대를 개인 투자자분들도 안 하실 것 같긴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도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8월에 좀 관심이 가는 섹터나 업종은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IT 관련된 쪽을 보신다거나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같은 조금 전에도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제 대선 관련된 부분이 좀 사실 부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자면 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 재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신경을 쓰이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정책 관련해서 온전히 좀 집중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그런 맥락에서는 정책 관련주는 아무래도 진행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큰 기업들보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뭐 지금 설비를 투자하거나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4차 산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 섹터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죠. 메타버스라는 것.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서 굉장히 짧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힘들 수 있으나 크게 멀리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거의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힌트가 있지 않을까. 조금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떨어지면 더 사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좀 섹터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성장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 중에서 대선 관련주 지금 아직은 좀 급한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차 산업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번 주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빅3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헬스, 반도체 이렇게 3개의 산업인데 사실 이 분야는 작년에도 상승을 많이 했었던 분야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업종들, 이 섹터 안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미래차, 헬스케어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지금 딱 이 섹터를 들으셨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아닌 다른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반도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저번 주에도 이 부분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1위를 달성했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로 빠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TSMC가 점유율 거의 50%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을 깨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왔고 우리 나라를 좀 이끌어왔던 그런 성장 동력인 그런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가시는 것이 좋고요. 얼마 전에 어제죠. 제가 저번 주에 M&A나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오. 네. 어쨌든 M&A 관련 합병에 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성장성 있고 정말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래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다 아실 만한 부분들인데 굳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수소 관련된 부분들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뭐 전기차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뭐 수소 관련된 부분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기차 관련해서 좀 보신다면 배터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원격 의료나 진료 부분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이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적인 생각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반대편을 지금 보신다면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M&A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의료가 작년에 많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원격 의료,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많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빅3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지금 수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탄소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탄소세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으로 예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좀 계승을 하겠다. 다음 정권에서도 좀 계승을 해서 끌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던 건데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좀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탄소, 탄소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돈을 좀 아끼면은 6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휘발유, 경유 등 내연 기관차까지도 판매 금지를 조금 만들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실 가능성도 0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도 나온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거의 10년 전에도 지금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시절들이 실제로 있었고 주가들이 거의 바닥에 있다가 이제서야 좀 살짝 좀 부합이 돼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풍력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조금 세게 나가기 때문에 저번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10년 전 뭐 그때도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전기차를 제가 보고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기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게 느리죠. 물론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법제화 해버리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너네 해. 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은 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는 굉장히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돈을 또 지원금을 줘야 될 것이고 지금 있는 차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풍력, 뭐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전력 저장 장치 ESS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하다. 어쨌든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진행이 다 될 수는 없겠죠. 어쨌든 큰 맥락에서 접근하시는 건 괜찮으나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다만 좀 크게 보시면 분명히 성장성이나 수익률이나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추진하기에는 또 이런 법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금 0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직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만 살펴보는 전략, 크게만 바라보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이번 주 핫 이슈 알아봤는데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종목을 잘 찾아내셔서 정말 큰 수익을 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면서 성공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이지원 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는 증시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이슈가 아닌 중국 증시까지 살펴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중국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쯤 풀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1% 넘는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오늘 홍콩 증시가 다시 중국 증시와 함께 대발락하면서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오늘도 2% 넘는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홍콩 증시가 대부분 중국 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주가가 급락할 때 가장 극명하게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들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되밀리면서 아시아 증시가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의 규제 리스크가 지금 현재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인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뜯어본다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낙폭이 과다하게 나오면서 한 이틀 전부터 중국 정부의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틀 전부터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낙폭이 과대하다.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멘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어제는 중국이 정부에서 금융투자 관련 유관 기관장들을 소집해서 정치 관련 대책 논의를 하면서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사항은 오로지 사교육에만 국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이런 규제 관련 리스크는 표면적으로는 중국 인민들의 생활 질을 떨어뜨리는 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착취하는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에 국한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실제적인 이유는 이번에 디디초싱의 낙사 강량을 보듯이 중국 정부의 권위에 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규모성 규제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낙폭은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오면서 중국 정부도 지금은 이 부분을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넓게 규제 조치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오늘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규제 관련돼 있는 리스크는 실제적으로 사교육 관련돼 있는 기업 혹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 등 내수와 관련돼 있는 업종 섹터들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 혹은 생산과 관련돼 있는 회사 쪽은 중국 정부에서도 경제의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실제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과 맞물려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큰 제한은 없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지금 홍콩 증시가 다시 한번 대발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발락이 아마도 중국 정부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이 대발락 자리에서 대부분 이제 거래량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규제는 오늘 중앙정치국 회의를 고비로 사그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중국 증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ETF나 혹은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장기적인 펀드라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ETF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중국 관련된 ETF, 항생 관련된 ETF가 적게는 15%, 관련되는 핵심 종목들은 한 3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데 이번 정치적인 이슈로 내려왔던 부분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이 규제 조치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 혹은 이미 이전에 규제를 반영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실제적으로 IT 종목들 중에서 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번 조정에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관점을 보신다면 실제적으로 테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테크 관련 기업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플랫폼 사교육 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조금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장이 유독 다른 나라 증시, 뭐 중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다른 증시에 영향을 받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우리 증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본다면 중국 시장이 하락할 때 대부분 그 하락을 반영을 하면서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할 때는 오히려 이제 상승의 정도를 반영을 시켜주지 않는데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곳에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중국 증시가 지난 하락을 마무리지면서 급등할 때 대부분 아시아 증시, 대만 증시나 홍콩 증시가 1%에서 3%대 급등을 보여줬는데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 등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대반락을 보일 때 우리 증시는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승은 반영시켜주지 않고 하락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대부분의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약하다라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공백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부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개인 수급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비 시장에서 하락 물량을 계속해서 하방 물량을 좀 추리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은 선물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식 시장에서 매수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국인 선물들의 단기 움직임에 의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유발되고 이 프로그램 물량이 매수일 때는 좀 상승했다가 프로그램 물량이 매도일 때 하락하는 이런 의미 없는 추세가 없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선물 계약인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공백을 이 선물로 대응하면서 대량의 물량을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라면 나오기 힘든 선물 수량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일간은 2만 계약을 매도하고 단 하루 만에 다시 18,000 계약을 매수하는 또 다음날 만계약을 매도하고 다시 만계약을 매수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선물 옵션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물량들이 주식시장을 역으로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도덕 현상들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선물에 단기 선물 해지 물량들이 상당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런 해지 펀드들의 선물 물량들이 움직일 때 결국 이제 그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출혈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받쳐주는 안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은 주식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매수와 매도 하루하루 반복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이제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액티브 물량들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시장 특강이 나오는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대해야 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또 시장에 잘 반영되는 구간이 들어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상승 구간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시장이 오히려 이후에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우려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매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에 들어와 있는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은 지금 현재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만약에 시장이 돌아설 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충분히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7월 말 8월 초 수급의 부재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조정받는 구간은 지금은 조금은 감내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고 그래서 박스권의 장세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수익 내기 어려웠었던 그동안의 장세였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8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과연 8월에는 상승장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 주도주가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본다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직전 고점을 이미 한 차례 갱신한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고점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이후에 내부적인 좀 섹터별 흐름을 좀 본다면 지난 7월 달에 접어들면서 반락 이후 장기 국채 금리가 1.2%에서 1.3% 사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철강이나 기계, 건설, 자재, 경기 기초 회복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IT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레벨업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한 종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은 지난 연초에 강했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주가 동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이 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장기 시황은 당연히 상승 쪽으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중국 관련된 악재들, 수급이 부재해서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웹도도 영상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전략을 세우실 때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전략은 미국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역시 우리도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 종목들 예를 든다면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이나 건설 자재나 이런 기초 sek터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종목들이 최근에 4월, 5월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반등되는 구간에 지금은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뉴퍼라고 미국의 철강 관련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 포스코 같은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우리 시장과 같이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이유 중이기도 한데, 미국 관련되어 있는 철강 종목들이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철강 종목들은 대부분의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이제 유사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철강이나 기계, 조선 등 기본적으로 경기가 확장되면서 다른 산업의 근간으로 쓰이는 종목들, 기초 섹터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다가 대부분 이제 좀 좋은 수익을 거두셨는데 지금이 이제 다시 대발락 구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고점을 한 차례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상당히 조정을 잘 받고 다시 대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포스코라든지 기계 관련되는 기초 섹터들 쪽으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다음 주 초반까지, 8월 초반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결국에 이제 IT 섹터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권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IT 종목은 조금 이전보다는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작년과 올해 초까지 좀 가장 많이 고려했던 부분이 IT 섹터들은 미국의 액티브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바스켓 거래,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혹은 뭐 5G, 혹은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등 굵직굵직하게 섹터별로 대응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이런 섹터별 대응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은 미국의 자금시장 자체가 바스켓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실적이 많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들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장비 종목들 혹은 고공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2차 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혹은 다른 IT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IT 쪽으로 좀 축약을 해서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 종목들을 근간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IT 섹터 일부를 편입하는 포트를 이렇게 양축으로 맞추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비율은 역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시하고 여기 IT 섹터 종목들을 같이 구성에 맞추는 포트 구성을 8월 달에 한다면 아마도 8월 초반에는 조금 조정권에 들어왔다가 8월 중반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나올 수 있고요. 8월 후반부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매집되는 종목들 별로 좀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작년과 같은 섹터 전체, 지수 전체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들어와 있는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비재에서 실적이 나빠서 탈락되는 종목들이나 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과 멀어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철저하게 실적과 연관돼서 펀더멘털이 좋아진 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8월 달은 포트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대한 시장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8월 중순 이후에 매집이 되는 상승 종목, 그때까지는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을 잘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지한 의원님이 이렇게 증시 점검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도움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한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전문위원님들이 바닥난 포트폴리오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누적 수익률 탑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3위 차지해 주셨습니다. 하락장 영향으로 수익률은 조금 밀려났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86.42%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죠. 이주연 의원님께서 91% 누적 수익률 달성하면서 2위 자리 차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위는요. 정재훈 의원님께서 1위 차지해 주셨습니다. 전일 103%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하루 만에 10% 넘게 또 늘어났습니다. 현재 112.09% 총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는요. 개별 종목의 수익률 랭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현대제철이 새롭게 또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의 추천 종목이고요. 현재 수익률 12.24%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4위 정재훈 위원님의 아난티가 차지했습니다. 아난티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 15%입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이 연이어서 2, 3위를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17%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삼성 SDI 15%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1위는 솔루스 첨단소재가 17% 수익 달성하면서 차지해 주었습니다. 네, 112%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4%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17% 수익 달성했고요. 비트컴퓨터와 H앱이 20% 넘는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현대엘레베이 5%대 수익권입니다. 한라홀딩스 8%대 넘는 수익 챙겨주고 있고요. 아난티 15% 수익 현재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3%대 수익 달성하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7월 28일에 새롭게 편입이 된 종목이죠. 명신산업 현재 8%대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 종목이 수익권인 정재훈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면요.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미스터 복구왕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께서 저녁 8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무너진 포트 마이너스 계좌를 복구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또 무방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하면서 투자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과 장중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현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8월 전략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도와드릴게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